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안 좋은 거 보니까 잘 못 봤는데요. 일단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 강의실 바꿔드릴게요. 옆에 406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쪽에 있으신 분들은 내가 지금 쓰는 게 안 보일 텐데, 다음 시간 수업부터 강의실 바꿉니다. 406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지에 있는 웃는 내 얼굴이 미울 것 같은데요. 우리 편집하는 친구가 내 얼굴까지 넣어가지고. 자, 작년에 여러분들 나왔었던 문항수 유형 그대로 제가 맞췄습니다. 번호까지 똑같습니다. 정답 번호까지. 그래서 제가 꼭 첫날 모의고사 할 때는 완벽하게 그대로 맞춰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좀 문제가 순서 나오는 게 중구난방인 것 같죠. 작년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시험 볼 때 굉장히 좀 당황했었던 그런 순서입니다. 뭐 문법 나오다가 뭐 나오다가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좀 나왔었고, 특히 독해 지문도 뭐 제목도 문제 빈칸 세 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평상시 나오던 거가 좀 많이 좀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드렸는데 글쎄요, 이게 지금 작년 거하고 좀 다르다면은 일단 작년 9급에 맞췄습니다. 국가직 9급에 맞춘 거고요. 난이도도 좀 맞추려고 노력했는데 아마 작년 드린 것보다 조금 지문이 좀 길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올해 제가 나름 생각하는 것이 지문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좀 길어지고 조금 더 올해보다는 좀 더 어렵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직 9급 이후로 다 계속해서 올해 시험이 계속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출제하는 것도 지금 기출을 보게 되면은 기존의 국가직 7급 비슷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문제 유형도 상당히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조금 더 난이도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지문이 길어지면 여러분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연습을 좀 여러분이 하시라고 해서 일부러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지문 길게 잡으면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일단 뭐 해설 다는 것도 사실 그렇고 해석 다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좀 힘든 편인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연습입니다.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이 아마 가장 좋은 연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뭐 타이틀이 창작입니다. 저에게는 일단 올해 가장 힘든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문제 만들려면 이제 일주일에 몇 날 며칠은 계속해서 밤새면서 지금 해야 되는데, 지문 하나 찾는데 만드는데 보통 한 4-5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인터넷 검색해서 지문 난이도 맞추고 거기에서 또 문제 유형 만들고 이러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에게 뭐 도움만 된다면은 제가 뭐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해서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는 않네요. 최고점이 좀 적기는 하지만 답안지를 많이 안 내셨네요. 내봤자 다 생각하신 거죠. 평균이 59.36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모의고사 만들 때는 65점 전후로 다 평균 나올 수 있게 좀 만듭니다. 근데 오늘은 조금, 제가 첫날 모의고사 보는 건 조금, 이후로 이어지는 것보다 조금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의도적으로 조금 그런 면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잘 나오게 돼버리면은 조금 또 그 부분에 너무 또 안주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금 일단 여러분 긴장하시라고 해서 그렇게 드렸고, 그리고 지문도 보시기에 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 그리고 시험지 계속 넘기는 장수가 많죠. 그런 데서 좀 부담스러웠을 거고, 요것이 이제 연습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 여러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 목적은 아닙니다.
그거는 꼭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마 제 모의고사가 나름대로 상당히 좀 인정을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만큼 제가 좀 힘들게 만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인정을 좀 해주시는데, 여기에서부터 하나씩 좀 올려나가시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보면서 여러분 점수 나온 것에 한번 뭐 잘 나왔다고 좋아하고 슬퍼하고 그럴 거 사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점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 찾아나가는 건데, 일단 25분이 좀 짧았을 거예요, 굉장히요. 25분, 사실상 실전에서 25분에 푸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대개 한 30분인데 오늘 30분 줄까 그러다가 저녁 때까지 한 번도 25분을 넘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 30분은 바꿀까 그러다가 안 바꿨습니다. 아직까지는 연습이니까 조금 더 긴장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일단 틀린 것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잘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거 찾아서 보완할 게 뭐냐. 요것이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생각하셔야지, 뭐 나 이거 요번에 몇 점 맞았어, 뭐 얼마 맞았어, 이것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족한 부분들을 꼭 좀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제가 이 모의고사는 8월까지 아마 계속될 겁니다. 작년에도 약 한 2,000문제가량을 제가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것들만 보신다 하더라도 아마 좀 가장 여러분에게 큰,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데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아마 자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의고사 보면서 제 거는 좀 어쨌든 성적이 좀 안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시는데, 요거는 제가 꼭 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사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모의고사 성적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대개가, 물론 이제 나중에 뭐 지금 이 순간의 성적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대개 여러분들 그동안 모의고사 이제 앞으로 보시는 거에 대개 이제 어떤 평균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여러분들 그 실전에 나오는 성적과 거의 일치를 합니다. 아마 전에 여기에서 제 강의 들어보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라고 한다면 아마 인정을 하실 텐데요. 전에 이제 그런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제 모의고사 듣다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좀 싸게 하니까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싼 맛에 한번 들어보겠다고 한번 갔었나 봐요. 근데 제 모의고사 성적은 보통 80에서 85가 나왔어요. 그 친구가. 근데 갔어요. 갔는데 가자마자 딱 모의고사 처음 봤는데 100점 나오더래요. 그래서 상품권 받았대요. 근데 그 친구가 안 보이는 학생인데 오늘 갑자기 사라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였어요. 근데 두 번째를 봤는데 또 100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상품권을 받았대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너무 쉬워가지고 해서 자기가 그냥 우리는 25분을 줍니다만 자기는 보통 20분 정도 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실력은 분명 100점 성적이 아닌데 100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대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우리 노량진의 선생님들이 모의고사를 굉장히 너무 쉽게 내셔요. 이게 난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마이너스가 되는, 특히나 아직까지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성적이 지금서부터 굉장히 잘 나와버리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인지라 어떻습니까? 조금 소홀해지게 돼요. 나 이제 이 정도면 됐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작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들이 영어 시간에 대한 영어 과목에 대해서 시간 투자라든지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가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시간을 줄이다 보니까 실전에 가면 성적이 팍 떨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전 가서 여러분 모의고사 실전 가서 여러분 영어를 봤을 때 이렇게 쉽다는 느낌은 그렇게 갖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모의고사 볼 때 쉽게 나온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서부터 잘 나와버리게 돼버리면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잘못되게 공부 방향을 잘못 끌고 가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흔히들 여러분 그렇게 또 생각을 하죠. 모의고사 한 3번을 봤습니다. 한 번은 60점, 한 번 70점, 한 번 80점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자기 성적은 몇 점이다? 80이라고 생각하죠. 한 번 100점 나왔어요. 그래, 난 100점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자기 생각을 해버리다 보니까 영어에 대해서 시간 투자를 별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시간은 시간대로 보내면서 결국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성적이 상당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가지고 해서 여기서 1등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뭐 저한테 뭐를 받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시험장 가가지고 여러분 합격하는 거예요. 합격할 수 있게끔 여러분 공부를 해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느 시험을 봤을 때 이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적 나오는 거 가지고 한번 잘 나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안 나와도 슬퍼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는데 잣대로 좀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여러분을 하면서 여러분이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더라고요. 모의고사 성적을 너무나 이제 여러분이 과신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이 상당히 좀 경계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시험에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 그거 꼭 좀 여러분 명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모의고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목적은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도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문제 만드는데 하나의 지문 만드는데 그럼 지금 생활영어 1번 지문 있죠?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하루 걸렸어요. 다행히 지난주에 제가 시간이 많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해서 여유롭게 좀 만들 수 있었습니다만 만일 앞으로 시간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계속해서 밤새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시간을 들여서 많이 제가 만들어 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확인될 수 있게끔 가령 1번 문제에서 여러분 뭡니까? 겟다운을 여러분들 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겟다운을 알라고 한 겁니다. 나 몰랐습니다. 그럼 생활영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한 것은 생활영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거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진단하십시오. 그래가지고 해서 그걸 여러분 찾아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자, 올해 여러분들 나왔었던 거 가령 1번의 정답이 뭐였었습니까? 글쎄, 요런 유형에서, 요 문제 유형에서 나왔었던 것이 하나가 뭐였습니까? 이거였었죠? 정답이 이거였습니다. 나름대로 난이도 맞추려고 굉장히 애썼습니다. 글쎄요. 아마 내가 본 겟다운보다는 이거를 몰랐던 분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사실 들어요. 겟다운은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동사, 구, 즉 수거를 여러분 나름대로 좀 암기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조금은 더 맞출 가능성이 높습니다만은 이거 기출을 보지 않고서 만약에 지금 새로 만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편 정답으로 고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일반 같은 거 놓고 보게 되면 여러분 정답률이 지금 66.7%인데 내가 보기에는 더 머더의 경우 만약에 이걸 줬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답률이 좀 더 떨어졌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저 수고스럽게 그럴 거 없다라는 얘기죠. 그저 괜히 수고스럽게 그럴 거 없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 표현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2번에 나온 것은 올해 뭐였었습니까? 2번에서 요 유형에서 나왔었던 것이 뭐였어요? 네, 요 표현이 나왔었죠. 와라, friends for. 요게 나왔었죠? 네, 와라, friends for라고 해서 요게 나왔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네, 친구 좋다는 게 뭐냐라는 거죠.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글쎄 요거는 좀 여러분들 생활력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요건 좀 더 수월하게 갔었을 겁니다. 사실은요. 요건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제 그런 얘기인데 뭐 생활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표현 중에 좀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제가 드린 거를 좀 볼까요? 오늘 하이옷을 좀 드려버렸는데 요것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거 측면이 좀 강하죠. 아마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정답률이 더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요것이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번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난이도를 조금 낮췄다라는 거고 2번은 역으로 조금 더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해서 조금 여러분 나름대로 좀 조절했었는데 2번은 뭘까요? 2번은 정답률이 네 그러네요. 네 23.1%입니다. 자,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가령 이제 2번 같은 거는 여러분 그동안 기출해서 봤을 때 바로 뭐였습니까? 레인 체크하고 같은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관형편 말입니다. 레인 체크라는 거. 이거 뭐죠? 뒤로 미루다라는 얘기죠. 연기하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 관형편 쪽에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은 내가 동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틀리신 분. 2번 관형편 많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국가직 지방직 두 번이 연이어서 계속해서 나왔었던 그런 편이란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로 2번도 생각해서 여러분 보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자 시간이 많진 않죠. 시간이 많진 않은데 자 오늘은 여러분들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것이 부족했을까 좀 그 얘기를 좀 잠깐만 좀 말씀드려볼게요. 뭐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단 표현을 좀 알아주신다면 상당히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자 3번은 요건 어떻습니까? 3번은 작년 거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가 조금 더 낮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3번은 사실 유머에서 제가
골라낸 건데요. 3번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유머인데 혹시 보시면서 뭐 즐거우지 않으셨을 거예요. 일단 문제 풀기 바쁘다 보니까. 네. 자, 지금 3번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지금 나름대로 A번은 맨 마지막으로 잡으셨죠? 그죠? 파이널리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잡으셨을 겁니다. 그럼 B번하고 C번하고 B번 요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71.9%입니다. 작년보다 어쨌든 난이도가 조금 제가 좀 떨어지게 했다. 근데 작년에 나왔었던 것이 ABC를 좀 상당히 길게 줬었죠. 예, 상당히 좀 길게 줬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요거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만은. 자, 3번을 풀으셨던 분은 요거는 이제 만약에 틀렸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요것은 해석이 잘 안 되셨을 거예요. 해석만 되면 이것은 간단히 끝날 수가 있습니다. 둘째, 해석은 됐었다 하더라도 요 부분이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요 문제 푸는 요령이 굉장히 좀 부족하신 분이에요. 가령 ABC 여러분 배열하는 문제에서 굉장히 취약이신 분들 상당히 많죠. 이건 연습 부족이에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BC 같은 경우는 사실상 푸는 요령의 문제가 사실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령을 여러분 깨우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틀린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해석이 안 됐을 것이다. 근데 해석은 됐는데 틀렸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문제 푸는 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힌트가 될 만한 부분을 자꾸 표시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그러니까 ABC 주로 틀리시는 분들은 해석에만 100% 의존하게 되면 상당히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읽으면서 힌트가 뭘까를 자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찾아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신 분은 좀 틀렸을 가능성이 좀 높으리라 믿고요. 네, 4번입니다. 네, 4번은 정답률 높이려고 했는데, 네, 확실합니다. 네, 94.9%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은 94.9%인데, 요것은 제가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들 또 비슷한 유형이 나왔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올해도 마찬가지였었죠. 올해도 아마 스타디가 나왔었나요? 스타디? 요 유형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특히나 문두 같은 데에서, 아마 올해는 이제 그, 어스타디가 들어있는 부분이 아마 두 번째 문장에 나왔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제가 지금 첫 번째 문장을 사실상 드렸습니다만은, 항상 글을 때 말이죠. 스타디라든지요, 연구라든지, 아니면 리서치라든지, 요런 말이 나옵니다. 아니면 실험이랍니다. 요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거의 철칙이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요즘 이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이 올해 나온 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면 전부 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거 한번 검색 전부 다 해보신 말입니다. 자, 애널의 사이트 진짜 구석구석이 찾아 들어가서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지금 나오는 대개의 지문들도 인터넷 사이트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지문을 인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사적인 지문이에요. 상당히. 자, 그런 글을 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문제를 보더라도 이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이 전부 다 무슨 문이에요? 주제문이에요. 항상. 이거는 많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 문제 풀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연구, 조사, 실험 나왔어요. 뭐 통계 나왔어요. 자, 이런 말이 나와서 뭡니까? 이거를 뒤집으려고 나왔다? 글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대에 나왔을 때 뒤집지 않습니다. 혹시나 문 중에 나왔으면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어떤 연구 사례를 보여주면서 그걸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문대에서는 이걸 주고서 그 다음에 뒤집어 버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제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첫 번째 문장 아니면 두 번째 문장 이것이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제문입니다. 그걸 드린 거고요.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정답을 고르시라고 해서 제가 또 문제 풀어나가는 요령 가운데서 자, 일단은, 자, 어스터디, 거기 한번 표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제문이라고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Married, heterosexual, head라고 돼 있죠? head. 이거 뭡니까? 시제 잘 보십시오. 자,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여러분들 해석만 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요령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과거가 들어가 있습니다. 과거는 뭐, 무시하십시오. 현재와 과거였을 때 과거는 무시하십시오. 다시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현재입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과거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과거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의 사례로서 여러분 등장하는 겁니다. 즉 자기가 얘기하려는 것보다 옛날에 있었던 것을 자기가 주장하거나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거의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요건 무시해서 들어가셔도 좋다라는 거고요. 다음 바로 밑에 더 데이터 나옵니다. 밑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정관사 더가 들어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걸 받아버린다는 얘기야. 그리고 일관성 있게 얘기가 뭐가 되겠다? 일관성 있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 정도라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 어스타디에서 만일에 주제문을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끝내줘야 돼요. 사실은요. 계속해서 같은 논조로다 같이 일관성에 끌어주고 있다는 얘기야. 혹시라도 만일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가보시는 거죠. 마지막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십시오. 이제답이 죽으십시오. 비동사 들어가 있는 거요. 요거 특히 시제가 현재일 때는 요것이 주제를 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비동사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다.
여러분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할 때 뭘 씁니까? I am이라고 쓰죠. 비동사를 쓰죠. 제 누구누구입니다라고 할 때 he is라고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의를 나타내주는 거란 말이야.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4번에서 내가 여러분들이 가장 여러분들 신경 써서 드린 것이 어스타디입니다. 요거예요. 요거만 보시고 답을 골라 나갈 수도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것이 바로 주제를 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생각해 주시고요. 5번은 4번에 비해서 난이도를 조금 높게 드렸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좋네요. 나 87.2%인데 좋아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문두문미하고 약간 좀 다르다는 느낌을 좀 갖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번은 문두문미가 똑같아요. 그렇죠? 1번은 문두문미가 똑같습니다. 잠깐 1번에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스타디입니다. 잠깐 4번에 보겠습니다. 4번. 자, 4번입니다. 연구입니다. 퍼블리시드입니다. 막 발표된입니다.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를 했습니다. 여기에 발표된 한 연구가 컨클루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입니까? 게이 커플입니다. 요즘 인터넷 검색하다 이게 참 많이 나와요. 게이게 참 많이 호모에게 좀 많이 나옵니다. 게이 커플입니다. 어떤 게이입니까? Who are legally married입니다. 합법적으로 결혼한 게이 커플이에요. 이 사람들은 경험 안 됩니다. 상당히 less, 더 적은 psychological 심리적인 distress, 스트레스를 덜 받는답니다. 누구보다 말이냐? 게이 커플보다는 말이죠. 어떤 게이 커플이다? Who are not in legally recognized. 법적으로 인정받은 관계에 있지 아니한 게이 커플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가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게이 커플이 훨씬 더 행복감을 느낀다는 얘기예요. 그죠? 훨씬 더 심리적으로 편안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보시게 되면 끝에서 세 번째 줄에 대해 호흡입니다. 그들의 희망은 is to see further research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further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뭐였습니까? research를 했죠. 그게 바로 뭐냐? study란 말이에요. 그거보다 뭐라고요? further,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mine, 조사하는 거죠. potential health입니다. health benefit입니다. 바로 건강상의 이점의 어떤 가능성, 이것을 연구하는 겁니다. 뭡니까? legalizing, 합법화하는 말입니다. 동성애 결혼을 말입니다. 문하고 연관이 충분히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합법화의 장점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그다음 5번에 보시게 되면 sufficiently combined with diet and exercise helps prevent infection. 요게 사실은 주제문이에요. 요게 주제문이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슬립이 들어가야 된다. 자,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또 일단은 내가 말이죠. 어떻게 보면 3번하고 4번을 함정으로 사실상 들여버린 건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핵심어는 반복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요 문제를 드렸을 때는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 핵심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핵심어는 뭐가 된다? 반복된다는 거. 핵심어는 뭐로 드러난다? 주어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는 거. 핵심. 요거란 말입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는 바로 뭐냐? 슬립이 도저히 계속 나오고 있어. 슬립이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예요. 그래서 슬립이 꼭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이면 슬립, 두 번째 문장의 주어도 뭡니까? 슬립, 이래 나오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거는 잠에 대한 얘기다. 수면에 대한 얘기다. 그래 반복되고 주어로 나타난다. 핵심어라는 것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틀리신 분은 마지막 문장 가셔서 아마 마음이 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라고 일부러 여길 잘라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지문 인용하는데 말이죠. 어디서 잘라버리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를 잘라버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거기에서 정확히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찾을 수도 있는데 일부러 여기서 잘라버렸어요. 마지막 보시겠습니까? Learning to relax and steering clear of alcohol will help achieve refreshing deep slee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전히 여기서도 뭡니까? 슬립이에요. 여기에서 잘못하면 알코올 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릴렉스 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뭐와 연관 지어야 되는 겁니까? 슬립과 연관을 지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게 거기서 잘라버린 겁니다. 지금. 특히 마지막에서 여러분도 이런 거 보이죠? steer, clear, of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것도 그 순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다가 모르는 거 만나버리게 되면 여러분 순간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죠. 그동안 봐왔던 것을 갑자기 마음을 바꿔버리고 싶은 그런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시면 곤란하죠. 일단 핵심을 잡았으면 말이죠. 모르는 단어나 모르는 표현 나와서 과감하게 무시해버렸어요. 스티어 클리어버 전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수고입니다. 사실 나 이 수고 때문에 여기에서 잘라버린 거예요. 이 지문을. 무슨 뜻인데요? 피하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스티어 클리어버입니다. 어보이드의 뜻입니다. 피하답니다. 꼭이요. 나옵니다. 이거.
2010년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국회 문제에서까지 여러분 출제했었던 그런 표현입니다. steer clear of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수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자, 6번에도 작년에 이렇게 나왔었죠? 네, 기억하고 니은 줬고요. 전부 다 수거 주고 동사구 주고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에 드렸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6번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76.9%인데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만은 글쎄 작년보다 난이도가 조금 떨어지게 제가 좀 드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쉬웠을 겁니다. 특히 다른 건 몰라도 니은번에서 컴어비드 요것만 찾아도 될 수 있게끔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만일에 여러분 틀리셨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뭡니까? 이거 틀리신 분은 1번도 틀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1번 아까 뭡니까? get down. 무슨 뜻이었었어요? 실망시키다요. 예? 동사구란 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 틀렸다는 얘기는 컴어비드도 안 보였다. 굉장히 여러분 그동안 동사구 상당히 무시했었던 분들이에요. 고민하시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요것을 여러분 좀 많이 좀 생각해서 좀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자, 7번에서도 여러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거는 내가 요거 왜 드렸는지 아시죠? 작년에 요 문제가 요렇게 나왔었어요. 네. 작년에 이거 여러분 어쨌든 작년 유형을 그대로 맞추느라고 해서 작년 거보다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내가 보기에는. 작년에 드렸던 것이 글쎄 지금 뭐 잘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런 거 있었고 또 모두 있었죠? 네, 이거 주고 뭐와 관련된 얘기냐 이랬었죠? 뭐였었습니까? 대수와 관련된 얘기였었죠. 네, 전부 다 처음 보시는 표정인데요. 맞나요? 자, 이 pass on 죽다란 얘기죠. Some of the candle도 이것도 죽다란 얘기죠. 이와 같은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이건 뭐냐면은요. 이건 이 얘기예요. 여기 어디냐면 말이죠. 이 사람이 인용한 사이트가 있어요. 그 문제 제가 그 지문을 찾아 그 지문 거기에 있는 그 사이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른 언급되어 있는 걸 이걸 가지고 제가 다시 문제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바로 이런 표현을 줬단 말이에요. 패스 온의 수험에서 캔들은 죽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다이가 되어버리는데 이거 유피미즘 무슨 뜻입니까? 이 유입니다. 이거 유자 뭐예요? 완곡어법이죠. 네, 오늘 첫날에 그런가 반응이 굉장히 없네요. 보여주시. 네, 오늘 내가 여러분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지금 향후 내가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세세하게 들어가 줘야 되니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설마 이거 뭐 모르셨다면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들리는 절대로 없고요. 그래서 바로 이 완곡어법과 관련해서 여러분 준 거란 말이에요. 죽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뭡니까? 죽다라는 표현 뭐가 있습니까? kick the bucket이라고 있죠. kick the bucket입니다. 근데 이건 죽는 건데 어떻게 죽는다? 자살이죠. kick the bucket은 자살입니다. 요거는 여러분 kick the bucket은 이게 참 이게 갑자기 거시기 하네요. 조성민. 자식이 살지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야? 이 정도면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그려드린 건데. 여기 버킷이죠? 바켓스. 올라갔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성사시켜서는 뭡니까? 이거를 발로 차버려야죠. 내려오겠죠. 그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킥더 버킷입니다. 양동이 올라가서 있다가 이걸 발로 차버립니다. 그럼 내려온단 말이죠. 자, 그런 얘기인데 물론 저는 작년에 나왔던 것보다 좀 더 친절했어요. 작년엔 다른 거 없었어요. 이런 표현만 주고서 뭐와 관련된 거냐라고 나왔지만 저는 힌트를 드렸어요. 앞에 있는 바로 뭡니까? Under his own feet. 자기 자신의 그랬어요. 요거란 말이에요. Under his own feet. 자기 자신의 그랬단 말입니다. 요걸 통해서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자살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바로 그래서 자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들 좀 그렇습니다. 2번하고 4번은 작년에 여러분들 나왔었던 그런 보기에 있는 걸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냐, 일단 두 가지겠죠. 일단 킥 더 버킷을 알고서 이 문제 푸셨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린 관연편을 굉장히 좀 많이 외우셨다라는 거고요. 만약 몰랐었다고 한다면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관연편, 언어 하이오스에 대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관연편이 좀 부족하신 분들입니다. 둘째, 만약에 킥 더 버킷을 몰랐는데 이거 맞췄다라고 하는 해석 능력이 상당히 있으신 분들입니다. 해석 능력이 상당히 있는 거, 정확한 해석이 있었다라는 거죠. 둘째, 해석도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맞췄다는 얘기는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히즈 온이라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여러분들 심리는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는데. 네, 다음 시간은 좀 더 밝게 공부합시다, 우리. 자. 8번도 작년에, 여러분 8번은 특히 제가 드린 건 작년에 여러분 보기를 그대로 드렸어요. 8번의 보기를. 혹시 보시면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작년에 여러분 정답 뭐였었는지 아세요? 2번이었었죠. at the expense of. 요거였었어요, 작년에. 뭐뭇을? 뭡니까? 뭐뭇을? 희생해서. 그죠? 요거였었단 말입니다. 뭐뭇을 희생해서. 요거였었어요. 저는 이제 작년에 보기 그거 가운데서 4번에 at the mercy of 요거를 여러분 힌트로 잡아버렸어요. 요걸 정답을 잡아버린 겁니다. 자, 작년하고 뭐 비슷하게 여러분들 지금 드렸습니다만 작년 거보다는 지문이 조금 더 쉬웠다라고 볼 수가 좀 있습니다. 아, 네. 아, 쉬웠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쉽지 않았군요. 네, 30.8%입니다. 네,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었네요. 아.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왜 쉽다고 말씀드렸느냐면 말이죠. 일단 지문이 굉장히 짧잖아요. 간단하고요. 여러분 그 옆에 지금 보시기엔 workers 그래서 employer 그래서 근로자들은 뭡니까? 사용자, 고용주의 뭐뭐에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그들은 바로 뭡니까? 월급도 박봉이고 말이죠. like any sort of training 훈련도 받지 못 뭡니까? 훈련도 받지 못하고 때때로 뭡니까? 학대를 받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상태에 있어서 당연히 뭡니까? 그렇다면은 근로자들은 뭡니까? 사용자에 의해서 상당히 좌우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at the mercy of입니다. mercy 대신에 뭘 써도 관계없습니까? hand를 쓰셔도 관계없습니다. M-E-R-C, mercy 대신에 at the hand of 없는 누구누구의 손아귀 위에 있었다는 얘기죠. 자, at the hand o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아마 이럴 수 있습니다. 1번을 찍으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1번은 지금 내용상 자유재량이라는 얘기잖아요. 디스크리션이 말이죠. 근데 요거는 조금 지금 좀 잘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용상.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번 찍으신 분 같은 경우는 1번하고 4번에 약간 좀 의미의 차이에 조금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것이 작년에 여러분 나왔었던 보기를 그대로 한번 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 자, 9번에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오늘은 지금, 자, 앞으로 여러분들 20문제 전부 다 여러분들 정확히 다 해석을 해드리지 힘들 거고요.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 수업 진행하는 건 그럴 겁니다. 정답률이 여러분 50% 이하짜리를 주로 다뤄드릴 겁니다. 저는 50% 이하짜리를 주로 다뤄드리게 되는데 오늘은 제가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좀 왜 그걸 찍었을까? 어떤 심리적인 문제라고 할까? 여러분 생각 그런 부분을 좀 고쳐나가자라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필요하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맞췄고 안 맞췄고를 떠나가지고 해서 나의 부족한 점 찾아보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9번입니다. 자, 9번에서는 여러분들이 또 하나 내가 힌트를 드리는 게 바로 뭐냐면 주어진 문제 벗이 아니라 뭐야? 낫이에요. 지금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 생각하는 나대에 나왔으면 그 다음에 꼭 뭐가 있다? 법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여러분 생략해서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안 나왔을 수도 있지만은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닙니다라고 해서 그럼 뭡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는 여러분 철칙입니다. 영어에서 not A 즉 다시 해서 not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끝하고 얘기 끝내는 법 없어요. 미국에 국한된 게 아니면 뭡니까? 그럼 그다음 뭐 해야죠? 그럼 뭡니까? 그럼 뭐냐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 다시 말씀드려서 그 다음에 나라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항상 기억하세요. not A 법입니다. 벗이 없다고요? 그 등위 접선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등위 접속사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기서 다른 나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지금 뭡니까? 3번 뒤에 the rest of the world란 말이죠. 여기 부분이란 말이야.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도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란 말이야.
자, 요 점을 여러분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심은 절대 낫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나심은 절대로 낫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10번은 작년에 유행한 거의 똑같이 여러분 드렸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네, 한 2분만 더 볼게요. 자, 10번에 보시면 4번에 require가 여러분 보이시죠? 작년에 뭐가 나왔었습니까, 여러분? 뭐가 나왔었어요? 인시리스 나왔었나요? 그죠? 인시리스 다음에 뭡니까? 대절 나오고, 그 다음 대절 속에 조동사? should 아니고 생략하고 원형이죠. 그죠? 여기 나왔었단 말입니다. 자, 요거 should 쓰고, 요거 생략하고 원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요거. 거기서 내가 드린 게 바로 뭡니까? require죠. 4번에서 require도 뭡니까? 대절 속에 조동사? should 쓰거나 아니면 생략하고 동사에 원형을 쓰게 돼 있죠. 작년하고 출제 유형을 똑같게 했고요. 문장 길이 수도 단어 수도 거의 맞췄습니다. 작년에 나온 거랑. 이렇게 길게 나온 거 뭐 이렇게 길어 이러지 마십시오. 작년에 이 정도로 길이로 나왔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제가 지금 드린 겁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 유형도 똑같게 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4번의 require가 대절 속에 조동사 should나 아니면 생략하고 동사의 원형입니다. 자, 동사의 원형 바로 be를 썼습니다. 작년에 insist가 나왔었고 말이죠. 네. 자, 11번이 61.5%네요. 조금 아쉽습니다. 네, 요거는 제가 단어는 요번에 상당히 좀 쉽게 드린다고 좀 드린 편이었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상 오늘 시험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 여러분 12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습니다. 근데 12번이 아닐까 그랬는데 64.1%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굉장히 좀 어렵게 좀 출제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지문은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지금 그 다음에 정답률이 가장 떨어진 17번 하나 말씀드리고, 자,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30.8%로 나왔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작년 거를 과연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작년 문제를 확인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4번에서 여러분 틀렸다는 거 그냥 아실 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내가 영작으로 드렸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잖아요. 그죠? 비사이드냐, 비사이드냐, 요거지 않습니까, 이거. 네, 요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뭐 비사이드는 옆에란 얘기고요. 작년 이게 나왔었지 않습니까? 옆에란 얘기고, 이거는 이외에 제외하고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드렸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이제 50% 이하의 여러분들 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 겁니다. 아, 근데 내가 얘기를 깜빡했네요. 다음 시간서 10분 일찍 시작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다 가버리고 났네요. 아, 미치겠네요. 일단 목요일날 그냥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가신 분들 잘 모를 테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 부족한 게 뭔가 잘 좀 살펴서 여러분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